안녕하세요, 데이비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영어 10문장 만들기인데요. 비교급과 이 최상급을 문장 안에 넣을 때 어떻게 빨리빨리 만들 수 있는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문장들을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 자, 영상 보시면서 어려운 거 있으시면 바로 우리 코멘트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은 이번 여름은 작년보다 더 덥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이번 여름이 그냥 더운 건 얘기할 때는 this summer 앞에 this 써주면 이번에 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래서 문장은 this summer. 그리고 그냥 더워요 라고 말을 할 때는 뒤에 그냥 is hot. 자, 이렇게만 문장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연습하려고 하는 건 더 덥습니다 라고 하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작년보다 더 덥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빨간색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써드릴 텐데요. 뒤에 er를 이렇게 붙여주고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즉 비교하는 이 전치사 than 이거를 붙여주시면 this summer is hotter than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엔 비교하는 대상이 바로 작년이었기 때문에 뒤에다가는 last year. 이런 식으로 문장이 빠르게 만들어지고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부분이 바로 비교하는 방법, 비교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this summer is hotter than last year. 이렇게 한번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올라가는 부분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This summer 많이 올라가죠? is hotter 이렇게 than last year.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런 전치사 같은 경우도 사실 문장을 빠르게 읽을 때는 크게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전치사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조금 자연스럽게 읽기 위해서는 낮추면서 발음을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1번 문장. This summer is hotter than last year. 자, 우리 2번 문장은 이 레시피가 요리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이 단어 발음부터 한번 알아보게요. 자, 영어로 이 단어는 이렇게 스펠링이 만들어지고요. 발음을 할 때는 recipe. 자, 그래서 여기서 많이 올려주면서 내려오면서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recipe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문장 시작은 this recipe. 그리고 나서 뒤에는 가장 쉬워요 라고 나와 있죠. 이 두 번째 문장에서는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이라는 어감을 딱 체크를 하고 이게 최상, 가장 높이 있는 이 최상급을 만들어 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this recipe 그리고 나서 역시나 형용사라는 건 성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is로 바로 연결해 주시고 가장 쉬워를 만들 때 빨간색 참 잘 보시고요. 앞에다가 정관사 the라는 단어와 함께 쉬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easy라고 하죠. 그런데 easy에다가 iest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자, 발음은 the easiest 여기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발음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대로 하고 뒤에 요리하기에 뭐뭐 하기에 뭐뭐 하는 게 즉 뒤에 to cook 이거를 쓰면 되는데 자, 문법적으로 우리 완벽하게 문장을 만들 때는 the easiest는 형용하는 친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this recipe is the easiest cook 해도 완벽하게 이해는 되지만 문법적으로 완성을 시킬 때는 easiest one, easiest thing 이렇게 하나의 명사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문장을 완성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one을 한번 넣어보고 this recipe is the easiest one to cook 이렇게 한번 발음해보면서 recipe is the easiest one to cook 한번 이렇게도 발음 연습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세 번째 문장은 요즘엔 영어 공부하는 게 골프보다 더 재밌어. 자, 이 문장의 첫 번째 우리 요즘에 라는 단어 필요합니다. 요즘이란 단어를 얘기할 때는 자, 보시는 것처럼 these days 이렇게 시간을 먼저 쓰는 것도 괜찮고요. 이 these days라는 시간은 문장의 마지막에 쓰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울려요. 자, 그래서 영어 공부가 더 재밌어 골프보다 these days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문장 시작에 these days 하고 나서 영어 공부가 골프보다 더 재밌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영어 공부가 한마디로 문장의 주인공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끔 형태를 바꿔줘 봐야겠죠. 영어 공부라는 동사는 we say study English라고 합니다만, 자, 영어 공부하다라는 단어가 아니었고 영어 공부라고 딱 끝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명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뒤에다가 ing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studying English, 이게 바로 영어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는, 우리 오늘 배우는 게 비교급이랑 최상급이니까 앞에 비동사랑 같이 쓰는 건 잊지 마시고요. 자, 는 더 재밌어를, 자, 여기서 더 재밌어를 빠르게 여기 이 자리에다가 딱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더 재밌어라는 단어를 하려면 일단 재밌는 상황을 나타내는 형용사, 바로 fun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이 안에다가 우리가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er를 붙여서 문장을 만드는 게 비교급이었지만 funner라고 하면 딱 듣기에도 뭔가 조금 틀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쓴다고 해서 원어민들이 못 알아듣는 건 절대로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이왕이면 올바르게 우리가 영어를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funner라는 단어 대신에 정확하게 studying English is 하고 나서 more fun, 즉 fun이라는 단어는 앞에 비교를 하기 위해선 more와 함께 more fun 해주시면 됩니다. 자, funner 괜찮습니다만 more fun이 더 많이 사용되는 표현. 자, 그리고 보다, 아까 제가 than 이거 썼죠? than. So, more fun than. 뒤에다가 golf 바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장이 어디가 올라가는지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these days 내리는 게 아니라 these days 올라가죠? 여기 보시면 커마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So, these days 문장이 안 끝났으니까 올려주면서 studying English is more fun 올라가죠? than golf. 자, 그러면 한 번에 읽을 때는 these days studying English is more fun than golf.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4번 문장입니다. 이 나무가 공원에서 가장 큰 나무인가요? 이 나무가 주인공이 되면서 오늘은 가장 큰 이 최상급을 꾸미는 문장이니까 가장 큰을 또 문장 아래다가 자연스럽게 넣어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주인공 자체가 이 나무이기 때문에 is는 그대로 갖자 할까? 그리고 this tree 여기까지 is this tree 그리고 나서 가장 큰이라는 최상급을 또 빠르게 뒤에다가 넣어 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 나무가 크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가장 높다고도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크기만 얘기할 때는 가장 크다고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높은 거보다는 가장 큰 거, 이거 얘기할 때는 big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가장 큰 거 얘기할 때, 아까 우리 앞에 요거랑 the랑 이렇게 같이 썼죠. 뒤에도 ist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the biggest 이렇게 최상급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is this tree the biggest 까지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공원에서 이거를 그대로 써도 사실 문장은 무조건 이해만 할 테지만 문법적으로 역시나 또 완벽하게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위에서 one, 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one 한 번 더 배워봤었죠. Is this tree the biggest one? 하면서 한 번 더 one을 이렇게 써주셔야 문장이 정확하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즉 앞에 있는 this tree, 여기 나와 있는 tree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Is this tree the biggest tree? 이렇게 두 번 들어가는 걸 한 번으로 바꾼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Is this tree the biggest one? 마지막엔 in this park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올라가는 부분은 Is this tree the biggest one in this park? 마지막에 park 올려주시면 되겠죠. 자, 한 번 읽어볼 때는 Is this tree the biggest one in this park? 이렇게 한번 연습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5번 문장인데요. 5번 문장은 이번에 비교급을 쓸 건데, 보다 더 이 비교급을 쓸 건데 사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이 나무보다 더 커요. 아니면 이 가방보다 더 커요. 이런 사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더 크다. 이 표현도 생활 영어에서는 무조건 너무나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 5번 문장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우리 문장 구성을 봤을 때 이 집이 역시나 주인공으로 됐고 더 큽니까가 형용사로 필요해요. 자,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is this house 까지는 나와주겠죠? 더 큽니까?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 배웠던 the biggest에서 최상급이었었던 이 biggest를 다시 이제 비교급으로 바꿔줍니다. bigger. 그리고 나서 than까지 오면 is this house bigger than 별표 쳤던 너의 생각보다 라는 표현을 뒤로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정답은 없지만 사실 더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than you thought, than I thought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의 문장이 뒤로 이렇게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is this house bigger? 뒤에 than이 이렇게 나왔을 때 무조건 사물만, 명사만 딱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than 다음에는 하나의 구로 주어 동사에 문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너가 생각했던 것보다 라고 빠르게 바꿔주면서 이 자리엔 you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했던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과거 동사 thought 이렇게 써주시면 자, 비교급인데 사물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너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런 형태의 문장도 우리가 비교급에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this house bigger than you thought 끝에 질문이니까 이렇게 올려주면서 발음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6번 문장에서는 가장 복잡한 곳 이 표현이 이젠 최상급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가장 복잡한 곳에서 일단 단어부터 한번 출발할 건데요. 사람이 되게 많이 있는 공간을 얘기할 때 우리 시작을 관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crowd 이 단어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군중이나 관중을 얘기하는 이 crowd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뒤에 ed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의미가 형용사로 바뀌면서 품사가 그래서 복잡한 또는 사람이 많은 이런 의미를 우리가 crowded 이렇게 발음을 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 가장 복잡한은 est를 붙이고 앞에 더를 쓰기 때문에 the crowdedest 이렇게 듣기만 해도 조금 어색한 최상급이 만들어지죠. 자, 이런 경우 뒤에 이런 단어들을 붙여서 형용사를 만드는 경우에는 앞에 the 그대로 가고 crowdedest는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most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many much의 최상급 형태인 이 most를 가지고 the most 뒤에다가 crowded. 자, 그래서 가장 복잡한까지가 the most crowded 곳, 장소, place. 자, 그러면 the most crowded place를 문장 안에 넣고 천안에서는 뒤에다가 인천안, 불당동이 가장 복잡한 곳이기 때문에 문장 시작 자체를 불당동으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당동 하고 나서 is 형용사니까 그대로 is 그대로 가고 the most crowded place 뒤에다가 in 천안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자, 올라가는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불당동 주인공이니까 가장 크게 is the most crowded is와 the는 굉장히 낮아지죠. is the most crowded place in 천안. 자, 동그라미 친 부분을 한번 다시 여러분들도 읽어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문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별표를 미리 한번 쳐볼게요. 7번은요 실제로 우리가 생활 영어에서 문장으로 익히는 게 아니에요. 7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proverb 뭔가 속담 같은 느낌으로도 많이 써요. 사자성어로 우리가 이걸 다다익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제가 오늘 비교급 최상급 파트에서 이 문장을 가지고 온 이유는 자, 이 표현의
비교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장은 꼭 여러분들이 익혀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되게 문장이라고 하면 영어에서는 주인공, 주어와 행동, 동사가 이렇게 나오면서 문장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7번은 별표를 쳐놓고 그냥 속담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딱 우리 네 단어로만 구성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앞에 최상급에나 붙였던 이 정관사 덜을 가지고 비교급과 같이 붙여줍니다. 많은 상태를 나타내는 many라는 단어의 비교급인 more, 끝 하면서 컴마를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the more, 컴마 있으니까 올리는 거 있죠? the more. 자, 그리고 뒤에도 똑같이 여기서 이거랑 rhyme을 맞춰준다 생각하시면서 내리면서 더 하고 좋은 상태를 나타내는 이 단어의 비교급 바로 better, 요거를 써주는 거예요. 내려가겠죠? 자, 그래서 다다익선 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라는 표현을 할 때는 the more, the better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겁니다. 이 표현은 추가 설명이 조금 더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하나의 표현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응용이 가능한 표현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 TV나 집 같은 거 얘기할 때 작은 거보다는 이왕이면 좀 크면 클수록 좋지 뭐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많은 상태를 나타내는 many의 비교급을 썼다면 큰 상태를 나타내는 big, 이 big이라는 동사의 비교급을 이 자리에 넣으면 the bigger, the better. 이것도 우리가 거거익선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7번은 꼭 하나의 표현, 하나의 속담처럼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다음엔 8번 문장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워요. 역시나 비교급 바로 확인할 수 있죠? 보다 더 어려운 이 상태를 나타내는 비교급이 나와요. 주인공 바로 이 프로젝트가 주인공으로 되고 영어로는 this project. 자, 그리고 나서 형용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is 비동사와 같이 이렇게 문장을 구성한다. So this project is 뒤에는 더 어려운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만 쓰시면 되기 때문에 물론 가장 쉬운 hard도 있지만 우리 difficult 이 단어도 이제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difficult 한번 써볼 건데 difficult라는 단어 역시도 뒤에 er를 붙이기에는 단어 자체가 너무 길죠. 그래서 발음으로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difficulter보다는 뭔가 more difficult 앞에 more를 쓰는 게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this project is more difficult 뒤에 than까지 바로 나와주고 뒤에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 위에 문장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런 식으로 문장도 이 than 다음에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아니라 이번엔 예상했던 것보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상을 하는 행위를 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전에 예상을 했던 것보다이기 때문에 뒤에는 과거 시제로 expected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지는 문장 8번은 This project is more is가 굉장히 작게 발음이 되고요. It's more difficult than I 이렇게 이 연음이 만들어지거든요. Then I expect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Then I expected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발음을 한 번 해도 연습을 할 때는 This project is more difficult than I expected. 이렇게 8번 문장 완성됐습니다. 자, 9번 문장입니다. 이 드라마는 올해 본 것 중에서 가장 재미있습니다. 9번 문장은요, 사실 최상급만 쓰는 게 아니기는 해요. 왜냐면 올해 본 것 중에서 가장 재밌어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문법이 사실은 하나가 더 있거든요. 문장을 구성할 때 대상을 먼저 쓰고 어떤 건지를 먼저 쓰고 뒤에서 내가 봤던 것 이렇게 문장을 꾸며주는 소위 관계대명사라는 이 문법이 이 9번 문장에서는 들어갑니다. 관계대명사 문법은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사실은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이 영상 아래다가 한번 붙여 놓아 볼 테니까 이해하기에 가장 쉽게 한번 설명을 해봤으니까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더 비교급과 최상급을 좀 더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드라마 가장 재밌습니다 까지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볼 때는 this drama 역시나 주인공으로 쓰고요. is는 그대로 갔죠. 가장 재미있어요를 뒤에다 바로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위에서 fun이라는 단어를 한번 배워봤죠. 더 재밌는 건 more fun이었고 가장 재밌었던 건 앞에 더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the most fun 이렇게. 자 그러면 this drama is the most fun one. 뒤에 역시도 one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뒤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걸 뒤로 가는 게 관계대명사다 보니까 내가 올해 봐왔던 정확하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야 될 때는 사물이 들어갈 때 우리 which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앞에 뭐냐면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which를 저는 수업 때 뭐냐면 이렇게 설명드리는 적도 있어요. So this drama is the most fun one. which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봤던 올해까지 봤던 것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올해 봤기 때문에 올해 시작부터 지금까지 내가 보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I watch 보다 I watched 또 괜찮지만 이것보다 I have watched have be를 쓰는 게 완벽한 시제가 되는 겁니다. So this drama is the most fun one which I've watched. 마지막에 올해만 this year 이렇게만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9번 문장은 사실 문법이 필요한 문장이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았어요. 비교급, 최상급 더하기 이 관계대명사라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9번은 우리 추가적인 설명을 제가 한번 아래다가 써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는 부분도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This drama is the most fun one. 중간에 which는 제가 이 괄호를 쳐놨어요. 어차피 생략도 가능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생략을 해버리고 즉 fun one 뒤에도 I've watched this year. 자 그러면 동그라미 친 것만 우리 빠르게 한번 읽어보는 연습도 해볼게요. This drama is the most fun one I've watched this year. 이렇게 한번 읽어볼 수 있는 9번 문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엔 10번 문장인데요. 10번 문장 잘 보시면 그녀는 나보다 더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건 바로 나보다 더 우리 비교급 오늘 배우는 거였죠. 오래 일했다. 일을 더 오래 길게 일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영어로 형용사 중에 긴 상태를 나타내는 lo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work 일하다 long 길게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서 나보다 더 오래 일을 해왔어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장 자체가 일단 그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she 여기서 문법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일을 했던 것부터 지금까지 이 시제를 설명할 때 have pp라는 시제를 써봤었죠. 그래서 일해오고 있기 때문에 she has worked 그냥 works만 쓰는 게 아니라 she has worked 이렇게 써야 이 기간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기간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는 she is working, she works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해는 되지만 정확하게 she has worked 이렇게 한번 써보면서 우리 has는 이렇게 apostrophe s로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she's worked 그리고 나서 더 오래 일했죠. 여기서 들어가는 게 바로 longer than so she's worked longer than 까지만 쓰면 그녀는 더 오래 일해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오래 일해왔습니다. 나보다 뒤에 마지막에 이 회사에서만 써주시면 10번 문장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she's worked longer than 나보다 me 나오겠죠? me 그리고 마지막에는 in this 회사라는 단어만 뭐 company를 써도 괜찮고 office를 써도 괜찮겠죠? So in this company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쳐놓은 비교급 확인하시고 발음은 she's worked longer than me in this company. She's worked longer than me in this company.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를 친 부분을 한번 크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배운 이 비교급과 최상급이라는 개념은 생활영어에서 굉장히 많은 빈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꼭 이 영상 잘 보시고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우리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see you next time with my new video. 안녕하세요, 데이비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볼 내용은 우리 생활영어에서 만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if라는 단어 있죠? 이 if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활영어에서는 자연스럽게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오늘은 이 두 가지 의미로 한번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만약이라는 의미의 if와 두 번째는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의미로 오늘 if가 들어간 문장 10가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이번 주말에 너 시간 괜찮으면 우리 만나자 라는 문장이 있죠. 이번 주말 시간 나오고요. 시간이 괜찮으면 자, 이런 표현들 우리 생활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면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바로 문장 처음에 if를 이렇게 써주시고 주어 동사의 문장으로 여러분들은 이 if를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 즉 뒤에 주인공과 행위를 이런 식으로 써줘야 그래야 if를 완벽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if만 쓰고 동사만 쓰거나 그냥 if만 쓰고 주인공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면 만나자라는 말을 누구한테 하냐면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한테 이렇게 문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주인공은 당연히 you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if you 그리고 나서 시간이 괜찮다라는 표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문장, 우리 조건 이 앞에까지를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오늘의 표현 시간이 괜찮으면 이라는 표현은 if you 가장 쉬운 거 are okay 어때요? 어렵지 않죠? If you are okay. 그리고 나서 이번 주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this weekend.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if가 들어갔죠? 그 말은 문장이 끝나지 않고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weekend 내려가는 게 아니라 weekend 올라가면서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만나자 즉 새로운 주인공이나 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으로 마지막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if you are okay this weekend 끝에 올려주면서 만나자, 우리 하자 이런 식의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표현은 쉬운 거, 우리 쉬운 거 뭐뭐 하자 let's meet도 가능하지만 up까지 완벽하게 let's meet up, let's meet up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우리 완성된 첫 번째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if you are okay this weekend, let's meet up 에서 제가 지금 방금 발음을 했을 때 어디가 올라갔는지를 한번 또 체크해 봐야겠죠. 첫 번째, if는 사실 제가 이런 식으로 세모를 많이 해놔요. 세모는 그냥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의미는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내려가면서 if you're okay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if you're okay, if you're okay, if 강하지도 않고요. if you're 이런 식으로 줄어들지도 않아요. 살짝 if you're는 나를 내려주시고 okay 올려가야겠죠? 내려주고 weekend 끝에 올려주면서 if you're okay this weekend, if you're okay this weekend, let's meet up 마지막은 하나의 덩어리처럼 크게 질러주면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즉, let's meet up 이런 식으로 meet up만 올리는 게 아니라 hey, let's meet up 자연스럽게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1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2번 문장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아는 단어들의 조합이거든요. 확인해 줄래? 라는 문장이 나왔을 때 우리 확인하다라는 동사 check라는 단어 있죠? 그대로 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려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바로 open. 가게는 the store. 아직이라는 단어 정도는 추가로 여러분들이 어휘 하나 외워주시면 너무 좋죠? 영어로 still 바로 still. 작게 썼지만 제가 한번 문장을 쓸 때는 크게 한번 써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아는 단어들이 있고 문장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 중간에 있는 뭐뭐인지 가로 열고 아닌지 이게 생략이 되어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가게가 아직 열렸는지 너 확인해 줄래? 너는 확인할 수 있니? 부터 앞에다가 문장을 바로 빼는 거죠. 그래서 너 확인할 수 있어?를 말할 때는 Can you check? Can you check? Can you check? 그리고 나서 오늘 배우는 인지 아닌지라는 단어도 오늘 if로 연습할 거거든요. 계속. 그래서 문장의 사이에다가 if를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 동사가 또 나와줘야 그래야 문장이 닫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뒤에도 역시나 주인공이랑 동사가 나와줘야 된다는 건 가게가 아직 열렸습니다 라는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이 주인공 자리는 우리 가게를 쓸 거기 때문에 if the store 바로 나와주고요. 아까 제가 열려있는 상태라는 단어를 썼어요. 열려있는 상태, 즉 동사로 문을 열다 라는 동사를 쓸 때도 we say open. 그런데 저 가게 아직 열려있네 라는 형용사를 쓸 때도 you say open too. 역시나 open을 쓰거든요. 자, 그러면 형용사로 open도 가능하구나 라는 걸 캐치하신 다음에 Can you check if the store 뒤에다가 형용사니까 is 여전히 아직도 still open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질문이기 때문에 끝을 올려주시고요. 제가 지금부터는 문장에서 중요하게 올라가야 되는 단어들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앞에 있는 can you는 can you 막 이렇게 크게 발음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차피 문장에 살짝 도움만 주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can you 이런 것보다는 can you check? can you check? 중요한 단어를 더 크게 발음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if는 강하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중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if 강한 거고 if 낮은 건데 사이로 if 이렇게 Can you check if the store 주인공이죠? 비동사는 철저하게 내려가고 의미를 담아내는 이 still 가장 강할 수도 있어요. 뒤에 up은 가장 강할 수도 있겠죠? 올라가는 단어는 check 1번, store 2번, steal 3번, 4번. 이것만 입에서 빼도 원어민들이 어차피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음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Can you check if the store is still open?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한번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번 문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시나 문장 구성이 굉장히 비슷해요. 너 확인해 줄 수 있어. 아까 우리 2번 문장에서 너 확인해 줄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있는지 가로 열고 아닌지 이게 포함되어 있는 if를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죠. 확인해 줄 수 있어를 앞으로 빠르게 연결을 해줍니다. 똑같이 So, can you check? Can you check? 그리고 나서 중간에 if 연결을 변함없이 그대로 들어가고요. 오늘 배우는 중요한 if는 뒤에 주인공이랑 동사가 나와줘야 되는 문장 구성이기 때문에 내일 회의가 있는지 아닌지 뒤에는 즉 회의가 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can you check 앞에다 쓰시고 if를 쓴 다음에 내일 회의가 있습니다 라는 문장을 연결을 해줄 때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뭐뭐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만들 때는 우리 스피킹 헤빗이죠. 말버릇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친구는 there is 하나일 때는 is 두 개 이상일 때는 are 자, 이 문장을 빠르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can you check 앞에다가 쓰고 if 뒤에는 there is를 한번 활용해서 문장을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If there is 하나의 회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meeting 마지막에는 tomorrow 끝에 올려주면서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중간에 if가 들어가 있고 중요한 건 주인공과
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여러분들은 만들어 주셔야 생활 영어에서 회화용으로 if를 뺄 때 이것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역시나 발음을 또 보면서 Can you check? 올라가죠? 세모 if 살짝 주고 there is a. 자, 여기 들어가는 there is a 이거는 굉장히 발음 자체가 크게 되지 않으면서 연음이 이렇게 축 일어나요. 즉 if 하고 나서 there is a meeting, there is a meeting, there is a meeting. 어차피 미팅에서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if there is a meeting tomorrow 끝에 tomorrow 끝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 번에 읽을 때는 Can you check if there is a meeting tomorrow? Can you check if there is a meeting tomorrow? 이런 식으로 3번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4번 같은 문장에서는 건강 문제가 있으면 역시나 면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 처음에 if를 주고 건강 문제가 있으면 역시나 뒤에도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거 항상 이 구성을 잊지 않으셔야 문장에 빠르게 연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if 들어왔죠? 건강 문제가 있으면 누가 있는 거냐면 이번에는 그냥 있어요를 내게 하는 게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으면을 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인공은 너 요렇게 if you 너가 되고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가 have로 바로 나와주면서 뒤에는 건강 문제 이것만 쓰시면 끝납니다. 영어로 건강이란 단어는 우리가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요. 끝에 y가 안 붙습니다. y 안 붙고 번데기 발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발음은 health, health. If you have health 그리고 나서 문제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요즘에는 이 문제라는 단어가 하나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problem만 여러분들이 잘 쓰셨다면 그대로 쓰셔도 괜찮지만 요즘에는 health라는 단어랑 같이 issue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health issue, health issue 이거를 문장에 넣고 이렇게 컴마를 치시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만드신 겁니다. 건강 문제가 있으면 컴마였죠. 컴마기 때문에 뒤를 올려주면서 issue 올려주면서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 그냥 명령문처럼 go to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 오늘은 주어 동사의 문장으로 여러분들은 연습을 한번 해볼 거기 때문에 너는 가야 돼. 우리 상대방한테 충고할 때 많이 쓰는 조동사들 몇 개 있었죠? 첫 번째는 you 한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건 should 괜찮은 것 같아요. 충고, 요거 충고. 두 번째는 head가 생략이 되는 better. 이것도 충고로 정말 많이 사용이 되죠. should와 이 better 같은 단어들은 뒤에 조동사기 때문에 동사의 원래 형태를 바로 써주시면 돼요. 즉, you should go, you had better go, go가 바로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라고 되어 있으면 주저하지 마부터 빠르게 빼주시면 됩니다. You, 우리 shouldn't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You shouldn't 하지 말라는 어감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주저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어로 주저하다라는 동사만 추가로 제가 공부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로 hesitate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발음은 hesitate, hesitate 이렇게. 그래서 you shouldn't hesitate. 그리고 나서 어떤 행위인지를 뒤로 연결을 할 때는 to 동사 쓰는 거 있지 않으셨죠? to go to hospital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거 중요한 거 빨간색 제가 해놨죠? hesitate 이 동사를 한번 문장에도 연결해 보시면서 You shouldn't hesitate to go to hospital. 자, 그러면 또 역시나 발음도 한번 가봐야겠죠? 세모 if have if you have if you have if have you가 굉장히 낮게 발음이 되고요. health issue 끝에 올려주면서 if you have health issue if you have health issue you shouldn't hesitate to go to hospital. If you have health issue
어때요? 확실히 올라가는 부분들, 내려가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좀 더 영어 같은 느낌이 들죠? You shouldn't hesitate to go to hospital. 자, 이런 식으로 4번 문장 만드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는 5번 문장도 한번 가볼게요.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역시나 문장을 보자마자 있는지 아닌지가 이제는 눈에 보이실 것 같아요. 문장을 연결할 때 if로 연결을 하는 게 오늘 저희가 같이 배우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어. 요 뒤에 있는 난 몰라를 앞에 문장에 바로 만들어 줍니다. 자, 영어로 나는 몰라요는 I don't know. I don't know. 상대적으로 I가 굉장히 낮게 발음이 되죠. 이따가 체크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있는지 아닌지라는 단어를 여기 사이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서 잊지 않으셨죠? 주어, 동사 나오는 거. 이 약이 주어가 되고 효과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뒤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약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this medicine 중간에 들어가 있는 I 발음이 있죠. me 하고 나서 the 낮추고 sin 이렇게 발음되지 않고요. 살짝 발음이 돼요. 그래서 this medicine 약간 medicine 같은 발음으로 효과가 있다라는 동사 오늘 뭐 한번 써볼 거냐면 일한다라는 동사로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를 붙이는 이유는 앞에가 3인칭 단수였었죠. 자, 그래서 만들어지는 문장은 짧게 I don't know. I don't know. 많이 올라가죠? If this medicine works. 이렇게. I don't know if this medicine works. 이런 식으로 5번 문장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자, 우리 그 다음 6번 문장도 똑같은 이 문장 구성이었어요. 모르겠어를 먼저 빼고 좋은지 확인하고 아닌지가 들어가 있다는 걸 문장에서 빨리 캐치를 한 다음에 모르겠어부터 앞으로 바로 꺼내주는 연습. 똑같이 I don't know. 문장 연결할 때 if로 주고요. 새로 생긴 식당이 좋은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문장 구성은 바로 새로 생긴 식당 이거가 주인공으로 가고 이 좋은지 아닌지 우리 good 이라는 단어만 문장으로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 생긴 식당이라는 단어만 이제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쉬운 건 앞에 new라는 단어와 식당만 연결 한번 해보는 거죠. So, 새로 생긴 식당, 그 식당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if the new restaurant 스펠링이 굉장히 깁니다만 이런 긴 스펠을 가지고 있는 단어는 항상 올라가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 So, I don't know if the new restaurant 그 뒤에다가 good 이 형용사 good을 쓸 거기 때문에 연결 동사는 is로 한번 줘보시면 자, 여기서 똑같죠? I don't know if the new restaurant is good 이렇게 발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6번이었습니다. 7번입니다. 너 못 올 거면 미리 알려줘 라고 되어 있어요. 못 올 거면 이번에는 이거 면 보자마자 문장 앞에다가 이렇게 한번 빼봤었죠. 뒤에 못 올 거면 주인공 안 보이죠? 하지만 주인공이 있어야 되는 문장 미리 알려줘. 역시나 주인공이 있어야 되는 문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 이 말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너가 못 올 거면 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일단 너가 주인공으로 이렇게 나와줍니다. So if you 못 온다 라는 동사만 can't come 만들어주고 항상 커마가 있다라는 건 come 내려오는 게 아니라 come 올라가지고 문장의 끝이 났지 않았음을 여기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문장이 안 끝났고 미리 알려줘 이 표현만 이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번에서는 미리라는 표현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미리라는 단어를 할 때는 이거 한번 써보시죠. 앞에 in과 앞서 이런 어감을 가지고 있는 advance, in advance 이게 미리, 먼저, 앞서서 이런 표현으로 한번 in advance를 문장에 넣고 if you can't come 너는 알려줘야 돼 미리 이렇게 문장 한번 구성해 볼까요?
you should 제일 쉬웠죠? you should 알려줘야 돼. 알려주다라는 표현 혹시 이 표현도 알고 계실까요? 가장 쉬운 건 제 생각엔 tell me 이게 제일 쉽고요. 두 번째는 let me know. You should let me know. 그래서 오늘은 let me know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려주는 영어로 뭐라고 한다? Let me know. Sure. 그래서 you should let me know가 들어가고요. 마지막에 제가 오늘의 표현이었던 미리라는 단어 옆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in advance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올라가는 부분 역시나 생기죠? if 가정 조건 주고 you can come 올라가면서 if you can come should let me know in advance 마치 한 단어처럼 if you can come should let me know in advance. 자, 7번 문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8번 문장입니다. 역시나 콘서트가 매진됐는지 너 알아? 라는 질문도 실생활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역시나 확인하고 는지 보자마자 뒤에 이것도 들어가 있구나 문장 안에서 빠르게 연결해 주시면서 너 알아? 질문부터 빠르게 꺼내봅시다. 자, 그래서 질문은 do you know? do you know? do you know? 그리고 나서 중간에 인지 아닌지 이렇게 연결했었죠. 콘서트가 매진되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자리는 콘서트가 바로 나와줍니다. 같이 알고 있는, 자, 서로 알고 있는 그 콘서트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the와 같이 the concert 뒤에다가 매진된 상태를 나타내주면 돼요. 자, 영어로 매진된, 다 팔린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제가 하나 적어드릴게요. 영어로 파는 동사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sell 동사를 쓰지만 팔았다라는 동사를 할 때는 sold를 쓰고요. 우리 PP 형태 있었죠. 마지막 3단계 형태. 형용사처럼 쓰기 위해서 다 팔린 이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바로 sold를 가지고 와주고 형용사기 때문에 is 연결, sold까지만 써도 음이 만들어지지만 강조 out 이렇게. 그래서 sold out이라는 표현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장은 Do you know if the concert is sold out? 마치 한 단어처럼 The concert is sold out 한 번에 연결해 주시면 자, 8번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은 9번 문장도 한번 가볼게요. 그들이 신용카드를 받는지 뒤에 아닌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궁금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로 궁금해라는 동사가 나와요. 가장 많이 쓰이는 동사는 wonder 이라는 동사, 영어로 발음할 때는 wonder라는 단어로 씁니다. 자, 그래서 I wonder 주어 동사가 나왔죠. 연결 if로 주고 역시나 그들이 받는지 아닌지 그들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받는다라는 동사를 뒤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는 they 받다라는 동사가 나와 있죠. 솔직히 제일 쉬운 건 get 동사로 연결하시는 게 제일 쉽고요. receive도 틀렸다라기보다는 어감상으로 맞긴 하지만 정말 receive는 받는 걸 얘기하는 거라 선물 받는 거. 근데 여기서는 캐셔가 신용카드를 받아주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receive는 조금 어색한 단어가 될 수도 있어요. get 동사가 제일 쉽고 간단하게 쓰이고요. 또는 우리 take 동사도 나쁘지 않고요. If they get, if they take. 그런데 오늘 동사 중에 accept라는 동사도 하나 쓰는 것도 괜찮아요. 무언가를 수락하거나 승인해 줄 때 우리가 accept라는 동사를 쓰기 때문에 I wonder if they accept the credit cards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단어도 많이 공부하시면 좋기 때문에 accept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동사요. 수락하다, 승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accept는 강세가 accept, 누가 들어도 cep에 들어가죠. 앞에 있는 억은 굉장히 강세가 없기 때문에 살짝 뒤는 accept. 그리고 나서 신용카드를 영어로 credit cards 문장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는 부분은 wonder 강세가 거의 없죠. If
They accept credit cards. 한 단어처럼 credit cards. I wonder if they accept credit cards. 이런 식으로 9번 문장 쓰시면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10번 문장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돼. 역시나 먼저 오늘 공부할 것 면이었기 때문에 if가 먼저 나와주고요. 역시나 건강을 유지하고 싶은 거지 건강 유지를 하는 건 아니겠죠. 그 말은 주인공으로 건강을 나올 수가 없는 문장 구성이라는 걸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보이진 않지만 너가 유지하고 싶은지를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은 if를 먼저 빼고 너를 바로 뒤에 써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이 나오죠. 저는 수업 때 이 10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그냥 want를 쓰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역시나 동사가 또 나와주는 문장 구성이었기 때문에 if you want to 건강을 유지하다라는 표현만 여러분들이 뒤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사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 유지라고 되어 있죠. 유지라는 말은 거기 머무르는 이 머무르는 상태의 동사 바로 stay라는 동사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나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는 건강까지였지만 이번에는 건강한 상태인 healthy y까지 형용사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So, if you want to stay healthy 까지 컴마 찍고 올리면 앞에 거 조건 딱 만들어줬죠?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돼. 너는 보이진 않지만 주인공 동사 역시나 만들어주기.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너는 만들어주고 해야 돼. should 좋죠? 운동하다라는 동사 필요합니다. 자, 영어로 운동 가장 많이 쓰이는 건 exercise도 있고 저는 workout 한번 해볼까요? 뒤에다가 이 workout 이것도 많이 쓰이니까 마지막 우리 규칙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한번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어로 규칙적인 형용사는 우리 regular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써요. 자, 발음은 어떻게 한다? regular 규칙적인 끝에 ly를 영어에서 이렇게 붙여주면 규칙적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떻게 바뀌냐면 니은 받침의 형용사에서 규칙적이게 게로 끝난다. 규칙적으로 자연스럽게는 규칙적으로라고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단어 if you want to stay healthy, you should work out regularly 이렇게 발음 너무 어렵죠?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강세는 re에서 많이 들어가요. regularly 이렇게. 자, 그러면은 문장을 딱 보자마자 올라가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if you want to stay healthy, you should work out regularly. should work out regularly. 그래서 regularly 요거 발음 한번 연습해 보시고 한 번에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If you want to stay healthy, you should work out regularly. 자, 여기까지 10번 문장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if가 들어가 있는 문장 10개 한번 연습해 봤죠? 만약 라면이라는 조건과 뭐뭐인지 아닌지 이 두 가지 표현 전부 다 주인공 동사 이 문장 구성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연습을 해주셔야 이게 내 생활 영어에서 자연스럽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을 보신 다음에 만약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어느 코멘트든 바로바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so see you next time with my new video. 안녕하세요, 데이비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생활영어 10문장 바로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우리 운전과 관련되어 있는 10가지 생활영어 문장 가져와 봤습니다. 아는 단어들의 조합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입으로 잘 안 튀어나오는 이런 문장들 저랑 같이 영상으로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kay, let's get started.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입니다. 200m 앞에서 좌회전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200m 앞에서라고 나와 있는 이 앞에서를 빨리 빼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표현으로 좌회전하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1번 문장에서는 외워주면 되겠죠? 1번 문장 같은 경우는 너 이러면 돼.
문장 자체가 상대방에게 충고를 하는 그런 문장처럼 들리기 때문에 가장 쉽게 우리가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건 you should. 이거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좌회전하다라는 동사를 뒤로 바로 붙여주시면 you should 그리고 나서 좌회전 바로 붙이시면 됩니다. 영어로 좌회전은 가장 쉬운 표현은 돌다라는 동사의 turn 그리고 왼쪽이라는 의미의 left를 빠르게 가지고 와서 you should turn left, you should turn left 여기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겠죠. 실제로 내가 몸을 움직이고 걸으면서 좌회전 왼쪽으로 도는 것도 turn left, 운전할 때도 we say turn left를 씁니다. 자, 그러면 you should turn left는 나왔고 뒤에다가 200m 앞에서만 바로 붙여주시면 1번 문장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는 게 바로 in이라는 이 전치사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영어에서 in은 정말 장소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시간 앞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예를 들어 I am in my office 이렇게 쓰면 나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장소로서 우리가 썼고, 그런데 시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5분 후에 이런 말을 할 때 영어에서는 after 5 minutes라는 표현은 사실 많이 안 쓰죠. 이 후에라는 말을 할 때도 우리가 in 5 minutes 이렇게 씁니다. 200m 앞에서 여기서는 우리 거리 개념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1km 앞에서, 2km 앞에서, 100m 앞에서 이런 식으로 앞에서 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거리 개념으로 전치사를 외울 때는 우리 in과 함께 그 다음 뒤에는 직접적인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리를 바로 써주시면 돼요. 200m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200을 바로 200 뒤에다가는 meters s 붙여주시면서 200 meters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in이 어디 앞에서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문장 완성이 됐고요. 올라가는 부분 한번 체크해 볼게요. You should 각각 개별 단어를 크게 읽어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역시나 대명사 낮춰주고 조동사 낮춰주면서 의미 들어가는 이런 단어들을 크게 읽어주시면 돼요. 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전치사의 특성상 크게 발음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엔 하나로 덩어리처럼 전부 다 200 meters 이렇게 바로 읽어주시면, 자, 1번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You should 에서 you should 내려주시고 turn left, turn left, you should turn left 올라가죠? in 낮아들고 200 meters, you should turn left in 200 meters. 자, 이렇게 1번 문장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2번 문장도 한번 가봐야겠죠? 차선 변경하는 건 아직 너무 어렵습니다. 이 문장에서 우리가 구성을 빨리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어려워 이 문장부터 어떻게 하나의 문장으로 내가 만들어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려운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는 이미 hard도 알고 계시고 difficult 이 단어도 한번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hard와 difficult는 문장이 나올 수가 없죠. 하나의 단어밖에는 안 되고 형용하는 친구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어려워, 어렵습니다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앞에 의미 가지고 있지 않는 it is를 hard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So, it's hard, it's easy, it's dangerous 이런 식으로 하시면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아직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직이라는 단어 우리 저번 강의에서 한번 살짝 우리 still이라는 단어 한번 배워봤죠. 짧게 still, still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 위치는 요 형용사 앞에다가 it's still hard, it's still hard 이렇게 한번 문장 완성해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앞에 의미 가지고 있지 않은 it is 쓰시고 still, too hard도 괜찮지만 그냥 일단은 hard라고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어 동사의 문장이 나와줬기 때문에 진짜 의미 가지고 있는 의미상의 주어라는 친구 있죠. 진짜 의미는 차선 변경하는 게 이게 진짜 문장의 주인공을 역할을 해줘야 돼요.
진짜 주인공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뒤에다가 to와 행위를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앞에 어차피 의미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의미를 가진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So, it's still hard. 아직 어려워. 뭐 하는 게 뒤에다가 차선 변경하다라는 표현. 우리 두 번째에서는 꼭 외워줘야 되는 표현이겠죠? 운전을 하다가 우리 여기에 내 차가 있는데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끼어들 때. 자, 이런 행위 우리 차선 변경이라고 기억을 하시면서 가장 쉬운 표현은 바꾸다라는 동사 change. 그리고 차선을 내게 할 때는 line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lanes. 두 개를 맞물려서 바꿔야 되니까 we say change lanes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익숙한 단어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올림픽 경기 같은 거 볼 때 100m 달리기를 하다 보면 1번 레인, 2번 레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드라이빙 할 때도 change lanes라고 쓰면 우리가 차선 변경이라는 말을 yes, we can say change lanes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장 완성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앞에 있는 it is는 낮추어서 발음을 하고 still hard 많이 올라가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to도 살짝 의미 가지고 있는 친구들 강하게.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읽을 때는 it's still hard to change lanes. It's still hard to change lanes. 자, 2번 문장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3번 문장도 한번 가봐야겠죠? 운전을 하다 보면 당연히 매야 되는 이 안전벨트 우리 3번 문장에서 연습해 봅시다. 영어에서 안전벨트라는 단어를 할 때는 일단 안전이 나왔기 때문에 sure, we can say safety 가능해요. 뒤에 belt 그대로 we say safety belt라고 합니다만 좀 더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써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안전벨트를 얘기할 때는요. 좌석이라는 단어에 seat 조금 길게 그리고 나서 belt 한번 읽을 때는 seat belt 이게 안전벨트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eat belt는 가장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동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매는 동사, 원래는 fasten 같은 동사를 쓰거나 tighten 같은 동사를 쓰는 게 맞지만 우리 그냥 입다라는 동사 wear 또는 put on 이런 표현도 seatbelt와 굉장히 잘 어울리긴 합니다. 참고로 3번 문장은 제가 다른 표현도 마지막에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seatbelt와 앞에 wear a seatbelt 이 표현으로 한번 문장 연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은 너 안전벨트 맸지? 맸지? 이미 끝난 과거를 물어보는 질문이라는 걸 빨리 캐치를 하고 시작 자체를 did you로 꺼내줄 수가 있냐 없냐 이게 빨리 나오게끔 여러분들은 생활 영어를 연습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의미 가진 동사를 그대로 wear a seatbelt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에 읽을 때는 앞에 있는 did you는 의미를 주지 않고 구성만 해주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크게 읽으실 필요가 전혀 없고 의미 들어가는 친구의 wear, 의미 들어가는 seatbelt를 강하게 읽어주시면 Did you wear a seatbelt? Did you wear a seatbelt?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안전벨트라는 표현을 어떻게 원어민들은 빠르게 쓰냐면 우리 buckle이라는 단어 한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단단히 묶기 위해서 요거를 체결하는 이 buckle 이 단어를 활용해서 buckle은 동사처럼 우리가 써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up까지 완벽하게 buckle up 이게 하나의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wear a seatbelt seatbelt를 안 써도 괜찮아요. 그냥 buckle up 이것만 여러분들이 빠르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장을 buckle up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Hey, did you buckle up? Did you buckle up? Did you buckle up? 이렇게도 한번 발음하실 수가 있겠죠. 3번 문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4번 문장도 한번 가볼게요. 4번 문장은 너 졸리면 창문 좀 내려. 졸리면 창문 좀 내려. 우리 면 나왔을 때 앞에 빠르게 문장 if로 빼고 뒤에 주어 동사 이거 우리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빠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가 졸리면 너 졸리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엔 you 이 자리에는 졸린 상태를 나타내는 sleepy 이거를 쓸 건데
형용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동사와 같이 뒤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억하실 단어는 졸린 상태, we say sleepy 라는 표현을 뒤에다가 바로 이런 식으로 if you're sleepy. 그런데 문장이 끝나지 않죠. 면이라는 단어는 조건만 주는 거지 문장을 닫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끝에 커마가 찍혀요. 커마가 찍히면 going upward, 위로 올려주면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So, if you're sleepy, B 올라갔죠? 창문 좀 내려. 역시나 명령처럼 우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명령문을 강하게 얘기할 때는요. 주어 동사의 문장이 필요가 없이 그냥 동사만 빠르게 이렇게 질러주시면 이게 하나의 명령문이 되는 거거든요. 명령문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법이 전혀 아니다. 그냥 동사부터 빼면 이게 명령이 되는 겁니다. 창문 좀 내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창문을 내리는 행위의 동사만 알고 있으면 이거 뒤에 바로 붙여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내리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 옛날 차 이 뒤에 돌려가면서 이렇게 내리는 거 있었죠. 이 스틱을 활용해서 돌리면서 이 윈도우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리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roll down, roll down, roll 이게 말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에는 창문을 the window로 바로 붙여주는 연습. 그래서 roll down the window를 뒤에다가 명령문으로 바로 강하게 이렇게 그대로 동사 형태로 붙여주면 자 4번 문장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So 앞에 있는 if는 제가 이렇게 세모를 쳐요. 강세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적당하게 if 내리고 if 올리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if 이 정도로 주고 나서 you are 강하게 올릴 필요가 전혀 없죠. 약하게 if you're sleepy 이 정도로 if you're sleepy 끝에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마지막엔 명령문으로 만들어서 roll down the window, roll down the window. If you're sleepy, roll down the window. 이렇게도 한번 4번 문장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우리 5번 문장도 한번 가볼게요. 5번 문장에서는 저기 편의점 앞에 잠깐 차 좀 세워볼래? 5번 문장 충분히 생활영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들어가요. 차를 세워보다라는 표현인데요. 당연히 차를 멈추는 거기 때문에 could you please stop your car 하는 것 너무나 괜찮아요. 그런데 stop the car라는 표현보다도 잠깐 정차한다라는 표현으로 원어민들은 좀 더 많은 빈도수를 쓰기 때문에 stop the car 당연히 괜찮지만 오늘은 새로운 표현으로 어떻게 외워주는 거냐면 차 좀 세우는 건데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정차하다. 잠깐 세우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오늘의 표현을 한번 외워봅시다. 자, 원어민들은 pull 동사와 함께 over 이 전치사를 같이 써서 we say pull over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은 차 좀 세워볼래? 라는 질문 자체가 너 할래? 이런 어감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랑 그렇게 친하지 않는 격식을 조금 따지는 그런 사이라면 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주유로 연결을 해보시고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한때는 Are you gonna도 괜찮고요. Do you want도 괜찮고요. Will you도 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5번은 우주나 아니면은 Do you wanna 아니면은 Are you gonna 이런 식으로 우리 간단하게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친구들 덩어리로 연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은 일단 우주로 한번 해볼게요. 해주시겠어요?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우주유 괜찮을 것 같고요. 차 좀 세워줄 수 있겠어요? 정차 좀 가능하신가요? 뒤에다가 pull over. 우주유 pull over. 뒤에 the car. 이 자동차를 쓰는 것도 사실 괜찮거든요. 뒤에 the car 이렇게 쓰는 거 sure 가능합니다만 제가 가로를 쳤죠. 괄호를 쳤는데요. 이거는 너무나 괜찮아요. 안 써도 너무 괜찮기 때문에 would you pull over 이렇게만 하신 다음에 편의점 앞에서라는 말만 뒤에 장소만 바로 붙여주시면 그러실 수 있으면 빠르게 연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편의점이라는 단어 또 여기 5번 문장에서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편의점이라는 단어를 할 때는 편의라는 의미, 편리함이라는 의미의 convenience와 그리고 가게라는 단어의 store,
convenience store. convenience store. 강세가 conv에서 많이 올라갑니다. So, would you pull over? Would you pull over? 그리고 나서 편의점 앞이라고 나와 있죠. 직접적으로 in front of 쓰는 거 가능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어디 어디에서 라는 표현의 at 이것도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할 때는 would you pull over at the convenience store? 그리고 there 마지막에 저기라는 단어만 끝에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서 오늘의 5번 문장은 강세를 어디에 올리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우주는 사실 기능적인 역할이 가장 커요. 음이 주지 않고 기능적인 역할만 하기 때문에 낮춰서 발음을 하고요. pull over, pull over 이게 오늘의 표현, 음이 이만큼 들어가는 표현. 그리고 전치사 낮춰서 발음하고 convenience store, convenience store 자연스럽게 convenience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convenience store 이렇게 한번 발음해 보시고서 there 마지막에 there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would you pull over at convenience store there? 이렇게 한번 5번 문장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는 6번 문장입니다. 6번 문장은 우리 아까 위에서 배웠던 차선 변경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고요. 백미러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백미러가 콩글리시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으로 기억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6번 문장입니다. 일단은 문장 구성부터 빨리 봐야겠죠? 너는 해야 돼. 충고 주는 문장 우리 연습 you should로 많이 하고 있죠? should. 잘 봐야 돼. 우리가 보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당연히 see라는 동사가 굉장히 커요. 영어에서 보다라는 의미는 이만큼이 see 같아요. 이 안에 쳐다보는 행위에 look at이 들어가는 거고 뭔가를 감상하는 행위에 watch가 들어가는 거고 힐끗 보는 glance 같은 단어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일단은 C가 제일 우리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이지만 우리 mirror, 이 거울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look at, 쳐다보는 이 look at 동사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자, 그러면 백미러를 잘 봐야 돼. 너는 봐야 돼. 뒤에다가 백미러 정확한 표현만 들어가면 돼요. 실제로 백미러는 말 그대로 뒤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원어민들은 백미러를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할 때는요 뒤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rear 그리고 나서 view, 보여지는 view 마지막에 mirror를 이렇게 써보시면 you should look at review mirror. review mirror 발음이 조금 어렵죠. 미러 같은 발음은 저도 솔직히 조금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발음을 자연스럽게 할 때는 review, review, rear도 있고 view도 있는데 한 번에 읽을 때는 review, 마지막에 mirror. 그래서 you should look at rearview mirror 마지막에는 차선 변경할 때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의미 뒤로 연결 when 너가 사실 이 when 같은 친구도 설명이 필요한 친구긴 합니다. when은 뒤에 아무거나 오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랑 동사가 항상 나와주면서 와야 돼요. 즉 여기 한국말에는 차선 변경할 때는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주인공 이걸 뭘 해야 되지? 차선 변경이 주인공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한테 충고를 하는 거잖아요. 너한테 충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when you 그리고 위에서 차선 변경 우리 기억나실까요? change lanes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So, you should look at rearview mirror 정확한 표현으로 기억하시고 when you change lanes 이렇게 발음을 한번 해보시면 올라가는 부분 체크해 드릴게요. You should look at rearview mirror rearview mirror 그리고 뒤에 when이라는 이 친구도 역시나 제가 if 세모 표시해 드렸거든요. when도 세모 표시 한번 해보게요. when 이렇게 크게 하는 거 아니고 when 낮추면서 발음하는 것도 아니고 when 이 정도 when you change lanes 자, 그러면 한 번 읽을 때는 you should look at rearview mirror when you change lanes 자, 이런 식으로 발음 연습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7번 문장도 한번 가봅시다. 나 이번에 새로운 블랙박스 사려고 생각 중입니다. 나는 생각 중입니다. 바로 우리 문장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나는 생각 중입니다 라는 표현은 I'm thinking.
그 다음에 무언가에 대해서라는 이 전치사 about은 사실 think가 나올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친구예요. 그래서 무언가에 대해 생각을 하기 때문에 I'm thinking about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뒤에를 꾸며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about은 설명이 조금만 한번 해보면 about 자체의 품사는 우리가 전치사라는 친구거든요. 이 전치사 같은 개념의 특성은 뒤에 동사를 그대로 받지를 못해요. 사다라는 동사 by를 즉 그대로 쓸 수가 없는 친구입니다. 전치사 같은 경우는 동사가 바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동사를 쓰기 위해서는 by를 명사처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즉 I'm thinking about 뒤에 by를 못 쓰니까 by의 ing를 이렇게. 그러면은 buying 하는 순간 행동에서 명사가 딱 되거든요. 사다에서 사는 것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I'm thinking 생각 중이야 about buying 사는 걸. 그리고 새로운 블랙박스만 뒤로 붙여주면 끝나는 문장이었어요. 물론 이번에라는 표현에 this time 뭐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 굳이 이런 거는 안 써도 괜찮으니까 나 이번에 새로운 블랙박스 사려고 생각 중이야 라는 문장은 I'm thinking about 뒤에는 buying 블랙박스 해도 이젠 알아들을지 못 알아들을지 한번 봐야 돼요. 상대방이 원어민인데 한국에 오래 산 원어민이면 sure 알아들을 수 있어요. 블랙박스라고 하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블랙박스라고 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좀 안 쓰는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정확하게 블랙박스 같은 단어를 쓸 때는요. 일단 새로운이라는 단어의 형용사 new 그대로 쓰고 you say dashcam 이렇게 했습니다. dash라는 단어는 돌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긴 한데 우리 자동차 앞에 보면 dashboard라는 것도 있죠. 앞에. 그래서 dash 앞에 찍어 놓는 이 카메라, 앞에 달린 카메라 이런 표현으로 we say dashcam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즉 블랙박스도 괜찮긴 한 것 같지만 블랙박스는 우리 정확하게 할 때는 dashcam 이렇게 외워주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장 가볼게요. I'm thinking about buying a new dashcam. 한 번 읽을 때는 I'm thinking about buying a new dashcam. 자, 7번 문장 dashcam 그리고 about이랑 ing 이거 쓰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8번 문장이에요. 신호 위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 문장 구성 이것도 우리 스피킹 헤빗으로 입버릇으로 하나 가지고 있으면 진짜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나는 네가 이랬으면 좋겠어. 또는 난 네가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자 문장 구성 어떻게 외워주냐면 좋겠어니까 like가 들어갈 것 같지만 사실 like가 아니라 좋아하는 호감을 내게 하는 게 아니었죠. 네가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라는 말은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게 뭐냐면 이거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가 이거 했으면 좋겠어라는 말도 반대로 나는 너한테 바라는 게 이거 하는 거야. 나는 원하는 게 이거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네가 했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거 너한텐 이거를 원해.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I want you까지. I want you. 내가 원하는 거죠, 너한테. 뭐 하는 걸? To blah blah blah. 예를 들어 살 뺐으면 좋겠어부터 연습하면 I want you to lose weight. 난 네가 운전을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 I want you to drive slowly.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문장 8번은 난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죠? want를 부정으로 만들면 끝나요. I don't want 너가 여기까지 나오겠죠. So I don't want you. I don't want you. 그리고 뒤에 투동사는 그대로 붙여주시면 8번 문장 이제 구성이 끝이 났거든요. 신호위반하다라는 표현만 알면 자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이라는 표현은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건 break라는 동사와 함께 the traffic laws. So we say break the traffic laws라는 표현은 정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거거든요. 자칫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 영어에서는 이렇게도 한번 바꿔보게요. 오늘 연습은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run 달리는 겁니다. 내 몸이 뛰는 게 아니라 내 자동차가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the red light 이 빨간 불. 그래서 run the red light 이라는 표현을 여기 문장에다가 바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장 구성은 I don't want you 행동 나올 때는 to 연결했었죠. To run the red light. 자, 그러면 올라가는 부분은 낮춰주고 don't want you to run the red light. I don't want you to run the red light. 천천히는 이렇게 되고요. 사실 원어민들은 이런 거 생각 안 하죠. 빠르게 그냥 발음을 해버리죠. I don't want you to run the red light. 이렇게 발음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체크해드리는 걸로 천천히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speed up. 거기서 이제 속도만 바로바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9번 문장은요. 앞차 첫 번째 요거. 그 다음엔 초보 운전. 뒤에 같아라고 나와 있을 때 문장 빼는 거. 앞에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같아라는 건 내가 생각하는 걸 내게 하기 때문에 문장 시작을 I think라고 하는 순간 내 의견을 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든지 같아라고 시작을 하거나 내가 전달을 같아라고 할 때는 일단 I think부터 한번 빼보면서 이런 걸 filler words라고 해요. 추임새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뒤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앞차가 초보운전입니다라는 문장에 I think를 붙이면 초보운전인 것 같아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I think, 앞차가 주인공입니다. 초보운전. 이런 식으로 문장 구성해 볼게요. 자, 앞차입니다. 앞차라는 단어를 내게 할 때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a car. 내 눈앞에 있는 차를 내게 하기 때문에 더가 괜찮을 것 같아요. I think the car. 그리고 나서 in front. 이렇게 쓰는 방법. I think the car in front. of까지 쓰는 게 아닙니다. of는 뒤에 뭐 또 하나 써줘야 되니까 I think the car in front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두 번째는 the car ahead. 앞서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ahead도 같이 붙일 수 있거든요. 연습은 이번엔 the car in front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the car in front가 앞차가 되는 거예요. I think the car in front. 뒤에는 초보 운전입니다. 입니다이기 때문에 is. 뒤에다가 초보 운전. 영어로 초보 운전을 내게 할 때는요. 처음 하는 beginner, 초급자. 뒤에 운전자, driver.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beginner driver, beginner driver 이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은 I think the car in front is a beginner driver. 그러고 나서 속도 좀 줄이자. 뒤에 문장 바로 붙일 수 있겠죠? 속도를 줄이다라는 표현은 slow down. 천천히 가자. Let's slow down.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Let's slow down. 자, 그러면 올라가는 부분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I think the car in front is a beginner driver. Let's slow down. 한 번에. 자, 그리고 빠르게 읽을 때는 I think the car in front is a beginner driver. Let's slow down. 어때요? 이렇게도 한번 연습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마지막 10번 문장입니다. 기름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어. 기름 언제 넣었지? 자, 여기서는 두 가지 표현이에요. 기름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어. 기름이 점점 닳고 있어. 이런 말이겠죠. 정해진 양이 있는데 이 양이 점점 이렇게 줄어가는 이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하나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우리 동사 형태로 기억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 쉽게 재밌게 할 때는 제가 용돈이 한 달에 뭐 예를 들어 20만 원인데 계좌를 봤는데 젠장 돈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 표현 쓰고요. 기름 같은 거 너무 좋고요. 심지어 시간을 보고 나서 야 우리 시간 계속 가고 있잖아. 이런 말을 할 때도 1시간짜리 수업인데 시간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죠. 이 동사가 바로 run out이라는 동사예요. 달려서 나간다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run out이라는 표현을 자 일단 10번 문장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어. 두 가지 방법이 많이 쓰여요. 주인공을 사람으로 놓고 run out을 활용할 건지 기름이란 단어 자체를 그냥 주인공으로 쓸 건지 쉽게는 아예 기름이라는 단어 자체를 그냥 주인공으로 쓰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the gas 오일은 조금 어색합니다. 영국에서는 petrol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저는 미국식 영어를 하기 때문에 the gas 이걸로 한번 해보고요. 떨어져 가고 있어. 지금 진행임을 느낄 수가 있죠. The gas is 뒤에다가는 running ing를 붙이고 out. 이게 첫 번째 문장이 됩니다. So, the gas is running out. The gas is running out.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고요. 기름 언제 넣었지? 언제 질문 확인하자마자 when 그리고 나서 과거 형태였었죠. 기름을 넣는 건 과거기 때문에 did you. 뒤엔 기름 넣다라는 표현만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썼던, 미국에서 많이 썼던 기름을 넣다 주유하다라는 표현은요. 역시나 여러 가지 표현이 있거든요. 가장 쉬운 건 fill. 우리 채우다라는 동사와 fill the gas. 이렇게 한번 fill the gas라는 표현을 주유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또는 펌프도 많이 쓰이고 fuel이라는 단어도 심지어 동사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fill the gas라는 표현으로 문장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는 부분은 the gas 올라가죠. It's running out. 한 번에 running out, running out. When 올라가죠. Did you fill the gas? Fill the gas. 올라가는 부분은 이렇게. So, the gas is running out. So, when did you fill the gas? 이렇게 10번 문장 한번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생활영어 10문장 한번 배워봤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운전과 또는 자동차와 관련된 이런 표현들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단어도 정리해놨으니까 오늘 영상 보시면서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kay, so see you next time with my new video. 안녕하세요, 데이비쌤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전화 영어와 관련된 표현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가지 표현 가져와 봤고요. 실제로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는 빈도의 표현들이지만 영어로 안 나오는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만들지 우리 천천히 한번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은요. 너 집에 올 때 나한테 전화 줄 수 있어? 라는 질문 형태입니다. 보자마자 너는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라는 걸 1번으로 캐치한 다음에 시작을 이런 식으로 can you로 물어봐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표현 중에 하나 전화를 주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다 이런 표현. 가장 쉬운 건 아무래도 call이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can you call me? Can you call me? 이렇게만 간단하게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우리 전화를 준다라는 어감 그대로 영어도 표현이 하나가 있거든요. 자, 영어에서 give 사람 뒤에 전화 한 통화라는 어감의 a call 이 단어를 한번 써보시면 Can you give me? 나에게 줄 수 있니? 뒤에다가 a call. 여기까지만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Can you give me a call? Can you give me a call?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너 집에 올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너 집에 올 때를 뒤로 붙이고 질문하면 자, 끝나는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건 give me a call. 나에게 전화 주다. 뒤에는 너 집에 올 때라고 되어 있죠. 가장 쉬운 건 때가 나오자마자 첫 번째 when 그 다음에 너가 집에 온다 라는 표현만 you come home 이렇게 쓰는 게 첫 번째 표현인 것 같아요. So can you give me a call when you come home? 자, 그런데 우리 좀 더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문법 표현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 뭐뭐 하는 중입니다. 내가 지금 집에 가는 중입니다. 집에 오는 중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영어에서는 on이라는 전치사를 활용을 해서 뒤에 이 길이라는 단어를 바로 붙여요. 즉 on my way라고 하면 내가 가는 길에 내가 어딜 갈 때 on your way라고 하면 한마디로 너한테 너가 집에 올 때 on your way home 이렇게만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자 1번 문장 너 집에 올 때 나한테 전화 줄 수 있어? 뒤에 너 집에 올 때를 when you come home 이라는 표현 대신에 on your way home 이렇게도 한번 물어봐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장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 올라가는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앞에 있는 can you는 조금 살짝 give 동사 많이 올라가죠. me a call 가장 중요한 건 give라는 동사와 call 전화를 준다는 어감 그 다음에 on your도 살짝 낮춰주시고 way home 마지막에 home 올려주면서 발음을 한번 해보시면 Can you give me a call on your way home? 이거를 빠르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So, can you give me a call on your way home?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2번 문장입니다. 내가 데이빗한테 몇 번 전화 걸었는데 걔는 받지를 않더라.
우리가 실제 생활 영어에서도 역시나 많이 쓰는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이번 문장, 어떤 표현들을 먼저 알아야 될까요? 내가 전화를 걸다라는 표현은 위에서 give 사람 a call 이 표현이 있었고, 여기서는 우리 간단하게 그냥 call이라는 동사만 그대로 가도 괜찮을 것 같죠. 자, 근데 뒤에는 그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 이게 생각보다 정말 안 튀어나오죠. 자, 이거 먼저 하기 전에 앞에 있는 컴마 앞덩어리부터 한번 빠르게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는 주인공이 내가 라고 되어 있는 문장인데, 실제로 대화할 때 우리 내가라는 말 자주 안 쓰죠. 즉, 보이진 않지만 내가 전화를 걸었어.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완벽한 과거 시제가 I called. 뒤에다가 사람이 나올 경우 투정지사는 쓰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을 바로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데이빗한테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I called David. 몇 번 뒤로 넣어주면 끝. 컴마 앞덩어리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몇 번이라는 표현 가장 쉬운 거 먼저 써볼게요. A few times. 제일 쉬운 표현은 몇 번. 여기 들어가 있는 time이라는 단어는 원래 시간이라는 명사 형태지만 s가 붙지 않는 단어 중에 대표적인 친구예요. 그런데 time에 s가 붙어서 이런 식으로 times가 만들어지면 의미가 시간이라는 단어에서 횟수 이런 식으로 의미가 바뀐다라는 거. So one time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번이란 뜻이 되는 거고요. two times 이런 식으로 s가 붙으면서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뒤에 있는 받질 않았어라는 표현 역시나 보이지 않는 게 또 주어예요. 하지만 영어에서 문장이 만들어지려면 무조건 주어와 함께 동사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주어가 없더라도 여기서 문장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인지를 빨리 캐치를 해서 내가 데이빗한테 전화 걸었는데 안 받았어. 누가 안 받았냐면 데이빗이 안 받았죠. 이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와주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표현이 들어갑니다. 전화를 받다라는 표현부터 알고 계셔야겠죠. 자, 영어로 전화를 받다라는 동사가 여러 가지, 정말 여러 가지 표현들이 가능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생활 영어 중에 하나는요, 아래에 있는 걸 주워 드는, 무언가를 줍는 행위.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이 pickup이라는 표현이 전화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자, 그래서 he 하고 나서 받질 않았죠? 과거임을 빨리 확인해서 didn't. 그리고 pick up을 바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he didn't pick up. 뒤에 the phone 쓰는 것도 괜찮고요. 안 쓰는 것도 너무 상관없어요. 즉 여기 보시다시피 the phone 같은 경우는 생략도 가능하기 때문에 없어도 되지만 우리 오늘 처음이니까 pick up the phone, pick up the phone 이 표현을 넣고 정확하게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부분 역시 또 빨리 체크를 해봐야겠죠? I called David a few times, 컴마 보시죠. 올라가면서 he didn't pick 올라가고 up the phone, pick up the phone 이렇게. 자, 그러면 빠르게 한번 속도 한번 붙여볼게요. I called David few times, he didn't pick up the phone. 자, 이렇게 한번 문장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장은 전화 끊지 마. 첫 번째, 이 전화 끊지 마에서 전화를 끊다라는 표현이 또 필요하겠죠. 문장 딱 보자마자 하지 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don't. 자, 그리고 오늘의 표현 전화를 끊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까요? 전화를 끊다라는 표현은 옛날 이 전화기에 여기 보시면 옛날 이런 공중전화 같은 거 많이 써보신 분들은 찰컥하면서 걸면서 전화를 끊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써본 분들 계시고 아니면은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자, 그러면 걸면서 찰컥하면 끊는 거겠죠? 걸다라는 동사를 활용을 합니다. 영어로 hang. 근데 어디로 거냐면 위로 걸죠? up. So hang up 이라는 표현이 바로 전화를 끊다라는 표현입니다. 뒤에는 전화기, 영어로 the phone 바로 붙여주시면 we say hang up the phone. hang up the phone. 이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만들었죠? Hey,
Don't hang up the phone. 나는 가지고 있어. 아직 할 말이 더 뒤로 문장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즉, 나는 할 말이 더 있어라는 말은 I have. 더 있죠? 뒤로 more 바로 쓰고 그 다음에 할 말이라는 표현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건 I have more 뒤로 해야 할 즉 말해야 될 이런 표현을 to say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I have more more는 뭔데 어떤 more? to say 말해야 될 more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steal이라는 단어를 써도 괜찮지만 일단은 없애고 쉽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hang up the phone. I have more to say. 자, 한 번에 읽을 때는 Don't hang up the phone. I have more to say. 이렇게 한번 읽어볼 수 있겠죠? 자, 우리 그 다음에 4번 문장 한번 볼게요. 야, 만약 데이비 전화 받잖아? 나 좀 바꿔줘. 이런 문장 정말 많이 사용을 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데이빗이 전화를 받으면 자, 위에 보시면 우리 전화를 받다라는 표현 pick up the phone 제가 써놨죠? 요거 한번 활용해 볼 거고 오늘의 4번 문장의 가장 중요한 어감은 바로 나 좀 바꿔줘. 이거를 빠르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역시나 문장 구성 멀리서 한번 본 다음에 뭐뭐 하면 오케이 컴마 가상의 컴마 찍어주고 앞에 있는 거 한 덩어리 뒤에 있는 거 한 덩어리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 눈에 보이시죠? 자 그러면 앞에 첫 번째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 데이빗 전화 받지? 나 좀 바꿔줘. 하면이라고 나왔을 때 가장 쉽게 뺄 수 있는 건 바로 if 조건을 주는 거죠. if는 되고 when은 안 되고 when은 되고 if는 안 되고 영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 입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다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if를 써야 되고요. 요거는 when을 써야 되고요. 물론 너무나 좋은 설명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그거 하면 나중에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자마자 나오게끔 입으로 많이 빼주고 그 다음에 자신감 생기면서 올바른 방법으로 correction 한번 해보시면 너무나 좋아요. 야 데이비 전화 받으면 나 좀 바꿔줘. 저는 가장 쉬운 if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if 쓸 때 방법 첫 번째 주인공 두 번째 동사 주고 컴마 올리고 뒤에 역시나 주어와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 무조건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데이빗이 전화를 받으면 앞에 조건 바로 주면 되겠죠. If David 전화 받다라는 표현 뒤에 pick up the phone 나와 있기 때문에 뒤로 바로 pick up the phone을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s를 붙여줘서 if David picks up the phone 그리고 컴마 있으니까 올려주시면서 나 좀 바꿔줘. 오늘의 4번 문장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네주면서 바꿔달라는 표현을 만드는 거죠. 전화기를 건네면서 바꿔주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표현들이 가능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표현은 놓다라는 동사를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영어로 놓다라는 동사는 뭐라고 한다? put 동사를 쓰죠. 즉, put me, 나를 바꿔달라고 했기 때문에 나를 놓아줘. 영어로 put me. 그리고 어디에 놓는 거냐면 전화 사이에 내가 통화할 수 있게 내가 통과할 수 있도록 나를 그 전화선 사이에 탁 도와줘라는 표현을 원어민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put me through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나 좀 바꿔줘라는 말을 빠르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장은요. If David picks up the phone, please put me through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요. 주어 동사의 덩어리 연습을 많이 하실 때는 너는 해야 돼. 앞에다가 너는 해야 돼. 이런 식으로 you should 같은 거 한번 써보시면서 문장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should 한번 넣어서 앞에다가 이렇게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You should 앞에 쓰고 put me through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4번 문장에서는 put through라는 어감 바꿔준다라는 표현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올라가는 부분 역시 나와봅시다. if는 제가 세모를 항상 이렇게 치죠. 많이 낮춰서 발음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크게 조건을 탁 주는 것도 아니고 if 이 정도. if they 안 들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if they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if David 사람 이름 picks up the phone 올려주면서 should put me through 이렇게. If David picks up the phone,
You should put me through. 4번 문장은 그렇기 때문에 put through라는 표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5번 문장입니다. 5번 문장은요. 나 어제 남자친구랑 2시간 동안 통화했어. 자, 이 문장에서 첫 번째 통화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과거라는 거 빨리 문장에서 빨리 가지고 와서 나는 통화했어 라는 표현만 뒤로 과거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통화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call이라는 동사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call이라는 동사는 여기 핸드폰 보이시죠? 핸드폰에 010 이런 식으로 전화를 걸고 다이얼링 하면서 띡 전화 거는 거 이것밖에는 call이 가지는 의미가 없거든요. 즉 call이라는 뜻은 통화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전화를 걸다 누군가에게 통화를 걸다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익혀주시는 거고 나 누구랑 통화했어 라는 말을 할 때는 조금 다른 표현을 쓰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5번 문장에서 알려드리는 통화하다라는 표현은요 정확하게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말하다라는 동사 어디로? 전화기 위에서 이 표현을 이렇게 빈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말하다라는 동사 talk 뒤에 전화기 위에서 전화 통화 중이라는 표현에 on the phone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I talk on the phone 이 표현이 만들어지고요. 과거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I talked 뒤에 ed만 붙여서 I talked 해주시고 뒤에는 똑같이 on the phone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통화했어까지 나왔고요. 남자친구랑 2시간 동안 어제 이 순으로 뒤로 문장만 완성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누구랑 했냐면 남자친구랑 했기 때문에 뒤에는 with my boyfriend 그리고 나서 2시간 동안이라고 시간 나오죠? 동안 보자마자 for 이렇게 빼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러분 습관 만들어 주시고 2 hours 마지막에는 yesterday. 자, 문장이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사실 올라가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정해 보신다면 이것도 발음 연습할 때 자연스럽게 원어민처럼 읽어낼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talked on the phone with my boyfriend for 2 hours yesterday. 어때요?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생겼죠? 자, 그러면 여기서 speed up 속도를 조금씩 올려놔 봅시다. I talked on the phone with my boyfriend for 2 hours yesterday. I talked on the phone with my boyfriend for 2 hours yesterday. 속도가 올라가도 올라가는 부분들, 즉 강세 있는 부분들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자, 5번 문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6번 문장입니다. 6번 문장은 전화통화와 관련된 표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6번 문장에서 알려드리고 싶었던 표현은요. 우리 생활영어에서 뭐뭐 하자마자 이 하자마자라는 표현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자, 그래서 하자마자 이 표현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어에서 이런 친구들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준다고 해서 접속사라고 불러요. 아까 우리 when 같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 역시나 접속사였죠. 변하지 않는 건 이렇게 접속이 쓰이고 여기에 중간에 접속이 쓰이고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끊으면 안 됩니다. 딱 보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뭐뭐 하자마자라는 의미의 접속사 영어로는 as soon as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도 덩어리 뒤에도 덩어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일단은 이런 구성이 눈에 보여야 머릿속으로 빨리빨리 연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6번 문장 처음 시작은 이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너는 하면 안 돼. 이것부터 한번 꺼내보는 연습 시작해 볼게요. 상대방한테 충고를 하면서 너 그러면 안 돼라고 할 때는 제 기준 생활영어에서는 3가지 옵션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건 shouldn't, 두 번째는 better not, 세 번째는 you're not supposed to 이런 표현들이 하면 안 돼 이런 어감을 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면 저는 솔직히 shouldn't부터 시작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은 you shouldn't. 그 다음에는 전화를 바로 끊으면 안 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위에서 전화를 끊다라는 표현 hang up the phone 뒤에 있죠? You shouldn't
뒤로 바로 hang up the phone을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덩어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가운데 연결해주는 하자마자를 요 자리에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하자마자라는 표현은 영어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s soon as를 쓸 거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어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즉 네가 전화를 받자마자라는 이 문장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pick up the phone 이게 나와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되게 긴 문장이지만 중간에 들어가 있는 as soon as라는 표현이 뭐뭐 하자마자라는 접속이라는 친구가 나왔다면 앞에 있는 덩어리와 뒤에 있는 덩어리가 주어동사라 만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한번 구성을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이제 발음도 올라가는 부분들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You shouldn't hang up the phone as soon as you pick up the phone. 자, 그러면은 여기서 the phone 이게 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원어민들은 the phone 같은 단어를 사이에 it이라고 줄이는 경우도 있어요. Soon as you pick it up 이렇게. 근데 오늘은 연습이니까 천천히 다 한번 읽어보면서 6번 문장 한번 따라해 봅시다. You shouldn't hang up the phone as soon as you pick up the phone.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 친 거 연습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7번 문장입니다. 7번 문장은 제가 품질팀으로 전화 돌려드릴게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전화를 돌려준다라는 표현을 할 때도 추가적인 다른 동사도 많이 있지만 자, 제가 알려드렸던 전화를 나 좀 바꿔줘, 이 나 좀 바꿔줘라는 표현도 한번 활용해 볼 수가 있거든요. 위에서는 나 좀 바꿔줘라고 했을 때 put me through 이런 식으로 한번 공부해 봤었죠. 나를 그 전화 통화할 수 있도록 놓아줘라는 어감으로 바꿔줘 이렇게 한번 연습해 봤는데 자, 이번에 문장을 다 한번 보신 다음에 put through를 어떻게 쓸 건지를 한번 7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되어 있는 문장 구성은 두 가지 옵션이 가장 많이 쓰이죠. I will 하는 거랑 두 번째는 let me 이런 식의 이 두 가지 표현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I will이 만약에 연습이 많이 되셨다면 저는 let me로 한번 문장 만드는 것도 연습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시작 let me 내가 할게요 라는 표현 우리 let me 뒤에 동사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let me 한 다음에 do, let me eat, let me handle, let me help 이런 식으로 let me 다음에 동사만 여러분들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put through를 쓰려고 했기 때문에 let me put 바로 넣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통화를 내가 땡겨받았고 이 통화를 상대방을 던져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즉 상대방을 전화통화선으로 놓을 수 있게 put you through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let me put you through 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품질팀으로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로 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to라는 전치사 있고 우리 품질팀이라는 단어를 할 때는 품질이라는 단어 quality we say quality 뒤엔 팀 그대로 갑시다. 자, 그러면 let me부터 시작하는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사실 put through였기 때문에 가장 크게 읽어주시면 되는 단어 어디로 돌려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let 동사기 때문에 let me put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let me put you through to quality time. So let me put you through to quality time. 이렇게 한번 7번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8번 문장입니다. 죄송한데 전화가 끊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전화 통화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앞에 죄송하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문장을 보자마자 I'm
sorry. 그 다음에 but 이렇게 한번 해주셔야 I'm sorry, but 까지가 죄송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So, I'm sorry, but 뒤에다가 또 역시나 새로운 주어 동사의 문장이 이런 식으로 나와주는 거죠. 영어로 전화가 끊겨요라는 표현 이전에 저는 또 다른 이제 스피킹 헤빗 중에 하나, 말버릇 중에 하나는 같아요를 보자마자 I think를 빼보는 연습을 회화에서 한번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잘 안 튀어나오는 게 I think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 우리 I think를 쓰는 순간 우리말로 같아요라는 어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 한번 많이 연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여러분들의 자연스러운 언어 구사 능력이 생기고 문장 구성 같은 게 자연스럽게 들어왔을 때는 I think를 다른 표현으로도 많이 바꿔보면서 예를 들어 I guess, in my opinion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여러분 그때 한번 써보시고 저는 일단 보자마자 I think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 한번 구성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화가 끊겨요 라는 문장만 뒤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I think를 앞에 썼기 때문에 같아요는 이미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화가 끊겨요 라는 표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전화기라는 단어 phone 당연히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line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볼 거예요. 전화선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 전화선이 is breaking up 끊긴다라는 표현을 뒤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자 I'm sorry 올라가는 부분 but 올라가죠. I think the line is breaking up. The line is breaking up. 뒤로 바로 붙여가지고 문장을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8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9번 문장입니다. 9번 문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중에 다시 전화드려도 괜찮을까요? 자 이 문장에서는 제가 해도 될까요?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가장 만만하게 쓰이는 can I 이 자리는 may I 역시나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연습은 우리 can I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표현 중에 전화를 다시 돌려주다, 전화를 다시 드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 전화 통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전화만 거는 거기 때문에 can I call 까지만 쓰고 again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can I call 다시 전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즉 제가 전화를 지금 못 받는 상황이라서 전화를 받자마자 죄송한데 전화 제가 다시 돌려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다시 전화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런 표현을 call 너에게 you 돌려서 back can I call you back? Can I call you back? 요거 나와주고 마지막에는 later 이따가 나중에 이 단어를 이렇게 공부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표현? 바로 call back이라는 표현을 사람을 중간에 쓰면서 call me back, call him back, call her back, call us back 이런 식으로 사람만 여러분들이 바꿔가면서 연습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9번 문장은 제가 올려보는 단어 한번 공부해볼 땐 Can I call you back later? 끝에 올려주면서 So, can I call you back later? 스피드업을 여기서 시켜주는 거예요. Can I call you back later? Can I call you back later? Can I call you back later? Call it back later. 이것만 들려도 원어민들은 단어가 딱 들렸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 9번. 역시나 중요한 표현은 call back 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10번 문장입니다. 10번 문장 역시도 잘못 거신 것 같아요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같아요 보자마자 I think 이제 바로 나와주죠. 뒤에다가는 당신은 전화를 잘못 걸었습니다 라는 표현만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는 당신은 잘못된 즉 틀린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자 오늘도 역시나 당신이 가지고 있어요 틀린 번호 요 순으로 이렇게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I think 당신이 you 가지고 있습니다 have 그 다음에 틀린 또는 잘못된이라는 형용사 하나 있죠. 영어로 wrong 틀렸다 you're wrong 할 때 그 wrong이에요. 뒤에는 numbers 자 그래서 you have
wrong numbers. 이게 바로 전화 번호가 틀렸다. 즉 잘못된 번호를 가지고 계십니다. 전화를 잘못 거셨습니다. You called me wrong. 이렇게 쓰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이것보다 우리는 항상 빈도수 회화할 때는 빈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빈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많이 쓰는 걸 무조건 연습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I think you have the wrong numbers. 그리고 나서 번호 다시 확인해 주세요를 뒤로 바로 붙여주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 방법도 가능하겠지만 please 확인해 주세요 하세요라는 명령이에요 사실. 그래서 동사만 그대로 앞으로 딱 쓰고 문장 끝내도 괜찮아요. 즉 번호를 다시 확인한다라는 동사는 우리가 check라는 동사를 쓰죠. numbers를 그대로 repeat해서 가지고 오는 것도 괜찮지만 여기서는 체크한 다음에 번호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check numbers 마지막에는 다시라는 의미의 again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지는 문장은요 올라가는 부분이 역시나 또 생기겠죠. I think you have wrong numbers. Please check numbers again.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발음도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와 함께 오늘 생활 영어 표현들 한번 봤는데요. 오늘은 전화통화와 관련된 표현들이었어요. 정리해 놓은 단어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생활 영어를 할 때 필요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역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우리 코멘트나 리뷰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see you next time with my new video.